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9월 1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목요일 추석? 추석은 아니고요. 추석 5일 전 누구누구 생일?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9월 16일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 명랑해전이 있은 지 424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실록한담이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랑대첩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7년 전이었죠. 2014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명량,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의 누적 관객이 자그마치 1765만 명을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앞서 KBS에서 방송했던 불멸의 이순신 역시 명랑대첩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역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꾸준히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명랑대첩이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초보 유튜버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재소환할 만큼 감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위대한 역사여서 오히려 감춰질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법정에 설 뻔했던 얘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명량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장면 기억나시죠? 영화 도입부에 보면 이순신을 암살하다 실패하자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주하는 경상우수사 배설입니다. 영화에선 외놈보다 더 나쁜 놈으로 묘사가 됩니다. 배설이 경주배 씨였는데요. 후손들이 영화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난 척 좋아하는 제가 팩트가 아닌 걸 보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대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패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대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배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배설이 칠천량 해전에서 배 10척을 끌고 도주해서 이순신 진영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나마 12척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배설은 전멸하다시피 한 칠천량 해전에서 유일하게 적선 8척을 침몰시킨 우수한 장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가 아시아경제라고 하는 일간신문에 기고를 했고, 그 칼럼을 본 배씨 문중에서 저를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김한민 감독이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김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창작된 부분이라고 밝혔듯이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이 12척 대 13척일 텐데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영화 명량에서는 12척,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13척, 징비록에서는 12척, 실록에서는 13척. 같은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각기 다른 기록이 남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합리적인 추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함이 명량해협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해남군이 재현한 건데요. 한번 세어보시죠. 몇 척인지. 저도 세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11척으로 보입니다. 저는 11척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한민 감독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척이라는 기록과 13척이라는 기록을 모두 보았는데, 기왕이면 12척으로 330척을 대파하는 게 더 극적일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해남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어느 것이 팩트인지 확인할 수 없을 바에는
가장 적은 숫자를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3척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대목이 바로 대첩이 있기 한 달 전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록 11월 기록을 보면은요, 전과를 보고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13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첩 이전과 이후가 서로 다른데요.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대첩이 있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9월 9일에 송여종이 전선 한 척을 이끌고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대첩에는 13척이 투입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왜 이 해협을 울들목 또는 명량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넓이가 약 300m쯤 되는 해협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를 때는 초당 6m에 이르는 조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거친 물살이 좁은 협곡을 지나다 보니까 바윗돌과 부딪히면서 마치 돌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어서 울둘목이고요. 심할 때는, 소리가 클 때는 20리 밖까지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걸 한자로 바꾼 것이 명량, 울명, 들보량자를 쓴 건데요. 량은 대들보 또는 제방, 수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로로 쓰인 겁니다. 명량대첩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은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분이 쓴 이충무공 행록, 유성룡의 징비록, 유득공의 이충무공 전서가 있습니다. 이들 문헌 대부분이 적군의 피해 상황은 상세히 수록하고 있지만 우리 아군의 피해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난중일기에만 대장선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안희가 이끄는 전함에서 격군 7, 8명이 추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물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추락한 7, 8명이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측 전사자는 10여 명인 반면에 적군은 무려 18,000명이 수장을 당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자랑질이 좀 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선물이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랑질 아는 척입니다. 앞에서 사상자가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력과 판옥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장점들, 그리고 이분의 공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명량해전에서 병참을 담당했던 오익창이라고 하는 군관이 바로 그분인데요. 이분이 사호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지역 4대 부가에서 솜잎을 100여 채를 얻어 물에 적셔 판옥선에 걸었더니 조총이 감히 뚫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창에 사시던 평범한 유생인데요. 전쟁이 발발하면서 자원 입대하셨고 큰 공로를 세워서 훗날 공조 정랑에 이르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울긋불긋한 이불을 척척 걸친 판옥선, 조총 방어에는 효과적이었겠지만 모양은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급 정보입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노량대첩이 끝날 즈음 이순신 장군께서 적의 총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시죠. 이때 이제 장군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련히 한 장수가 나타나서 나머지 전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를 훌륭하게 마무리한 장수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고요? 전사하신 분은 충무공 이순신이고요. 마무리하신 분은
무의공 이순신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은 양녕대군의 후손이고요. 약관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만난 것은 방답진 첨절제사,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해군 준장, 그러니까 제독이실 때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한 전우이자 부하였습니다. 노량대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자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이 전투를 마무리한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충무공과 치른 첫 전투가 이제 당황포 해전입니다. 이때 무의공 이순신은 전투편대의 한 가운데를 책임지는 중위장을 맡아서 큰 역할을 했고요. 아쉽게도 명량해전에는 참전하지 못했는데요. 이때는 수도권 방위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재경 부대에 재직하는 바람에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산도 대첩 그리고 부산포 해전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대첩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원균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백의종군하기까지 잠시 남대문 밖에 있는 지인 윤간의 집에 머문 적이 있으신데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경계하고 멀리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의공 이순신은 여기 개의치 않고 술과 푸짐한 음식을 마련해서 이순신 장군을 찾아뵙고 밤새도록 대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 1594년 4월 1일자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돈독한 관계는 난중일기 여러 곳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이 두 분의 관계만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대립과 분열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고요. 젊은 층은 극심한 취업난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이를 반전의 기회로 바꾼 이순신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